안녕하세요. 8강 담장의 구조 설계하기와 9강 옹벽의 안전 검토하기 발표를 맡은 김지우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담장 파트입니다. 담장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해 흙, 돌, 벽돌 따위로 쌓아 올린 것을 뜻합니다. 담장의 붕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담장의 붕괴 중 치마는 집안이 옹벽 무게를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탄탄해야 하며 전도는 바람 등 외력에 의해 옹벽이 밀리는 힘을 말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측지는 담장을 세울 때 중간중간 박혀있는 기둥을 말합니다. 다음은 측지 사진인데 여기서 L은 측지 사이의 최대 허용거리를 뜻하며 L은 기둥 사이의 거리와 담장의 폭비율로 구할 수 있습니다. 담장 파트 문제입니다. 문제는 165쪽 계산형 문제 1번과 167쪽 문제 3번을 풀겠습니다. 먼저 문제 3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바람의 속도압 195kg/제곱미터이고 벽돌 담장의 두께는 21cm, 최대 비율 L/T는 12일 때 기둥 사이의 거리는 문제풀이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둥 사이 거리 곱하기 담장의 두께를 해주면 21cm 곱하기 12가 되어서 252c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52cm입니다. 다음은 165쪽 계산형 문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1.0b 되는 벽돌 담장에서 힘 P에 대한 저항 모먼트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도 모먼트가 아니라 저항 모먼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고 저항 모먼트 공식은 물건 자체의 무게 곱하기 T점까지의 거리라는 것입니다. 물건 자체의 무게는 3,800kg이고 T점까지의 거리는 원래 0.2와 0.5를 더해 0.7이어야 하나 0.2는 접속 따짐이므로 길이에서 제외시켜줍니다. 그러면 무게 3,800kg 곱하기 거리 0.5를 해주면 1,900kg/m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900kg/m입니다. 토합과 옹벽 파트입니다. 우선 옹벽은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을 뜻합니다. 토합은 흙이 접촉해 있는 구조물의 접촉면에 미치는 압력을 의미하는데 세 가지 토합이 있습니다. 먼저 정지토합입니다. 정지토합은 주조체나 땅이 정지해 있을 때의 토합이며 수평 변형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주동토합인데 흙의 돌담이나 옹벽으로 지지하며 붕괴를 방지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토합입니다. 가로 방향이며 인장 변형이 발생하고 가로로 길쭉한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동토합입니다. 옹벽을 흙 쪽으로 밀어붙였을 때 미는 힘이 어느 한도 이상이 되면 흙이 위쪽으로 밀려 올라가는데 이때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말합니다. 납작하게 압축이 되는 모양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토합의 계산입니다. 안식각이란 수평면과 흙의 경사면이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데 흙의 입자 간의 접착력이 없다거나 다소 있더라도 쌓아두는 높이가 같을 때 안식각이 내부 마찰각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옹벽에 영향을 주는 토합은 지표면이 수평면이고 상자하중이 작용하는 옹벽은 지표면이 경사집니다. 하중은 재료역학, 구조역학과 같은 공학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을 말하며 상자하중은 기초 저면으로부터 상부의 흙의 중량 또는 지반이나 바닥 위에 적재되는 하중을 말합니다. 왼쪽 사진의 파란 세모 부분은 배토, 빨간 세모 부분은 내부 마찰각을 뜻하며 노란 세모 부분은 안식각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교재에 나와 있는 옹벽들의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상자하중 없는 중력식이나 캔틸레버 옹벽, 상자하중 있는 중력식 옹벽, 그리고 상자하중 있는 캔틸레버 옹벽 사진입니다. 옹벽 파트인데요. 옹벽의 재료입니다. 재료로는 돌, 벽돌과 같은 재료들을 사용합니다.
구조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석조와 묵은 콘크리트로 중력식 옹벽과 철근 콘크리트 캔틸리버 옹벽, 부축벽 옹벽, 그리고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한 조립식 옹벽으로 나뉩니다. 옹벽의 종류입니다. 중력식 옹벽은 중력식과 반중력식으로 나뉘는데 중력식은 자중으로 토합을 저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옹벽이 자중에 의해 토합에 잘 견디려면 기초 지반이 견고해야 하며 옹벽의 높이는 3에서 4m 정도로 낮은 경우에 유리합니다. 반중력식은 중력식 옹벽을 철근으로 보강하여 구조체의 두께를 얇게 해 자중을 줄이는 만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심의 위치를 낮게 하고 내부에 생기는 인장력을 철근이 받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캔틸레버 옹벽은 천근 콘크리트 구조로서 단면 형태를 취하며 구조체의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어 자중이 줄어든 만큼 옹벽 배면의 기초 접한 위에 흙 무게를 보강하여 토합에 견딜 수 있도록 안정성을 높인 것입니다. 중력식 옹벽보다 경제적이며 높이가 비교적 높은 곳에서 사용을 하였고 6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종류는 역T형과 L형이 있습니다. 부축벽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역T형 옹벽으로 설계를 하였을 때 수직벽의 강도가 부족할 경우 이것을 보강하기 위하여 수직벽과 직교된 밑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부벽을 연결한 것입니다. 뒷부벽식과 앞부벽식으로 나뉘며 설치한 위치에 따라 나뉜 것입니다. 둘 중에는 뒷부벽식 옹벽이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조립식 옹벽은 조립식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며 다양한 곡선의 옹벽을 쉽게 만들 수 있어 최근에 많이 사용합니다. 다공질, 개별적 블록, 옹벽의 배면 수압을 줄이기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옹벽의 설계 과정입니다. 설계해야 할 지형의 조사를 하고 설계 조건을 결정한 뒤 옹벽의 형상을 결정합니다. 또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을 계산하고 안정성 계산과 구조체 설계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 설비와 같은 세부 구조물을 결정까지 하면 옹벽 설계가 끝이 납니다. 활동에 대한 안정입니다.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하고 수동토합 고려 시 2.0이어야 합니다. 수동토합은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활동에 저항하는 힘은 마찰력뿐입니다. 활동 즉 슬라이딩은 땅속부터 담장 전체가 밀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전도에 대한 안정입니다.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는 물체를 땅 위, 옆에서 밀었을 때 물체를 쓰러지게 하는 것이며 전도 모먼트는 담장을 쓰러지게 만드는 모먼트라 불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물체가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를 결정하는 것은 전도 모먼트이지 미는 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과 전도에 대한 안전율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활동에 대한 안전율은 1.5, 전도에 대한 안전율은 2.0입니다. 활동은 미는 힘, 전도는 쓰러뜨리는 힘이라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밀어서 밀리는 것보다 쓰러뜨려서 사고가 나는 것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전도 안전율을 활동보다 더 높게 2.0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담장 앞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활동의 경우 담장 전체가 옆으로 밀려 담장과 함께 사람도 밀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전도의 경우 땅속 담장은 고정된 채 땅 위 담장 부분에 힘이 가해져 담장이 쓰러지면서 사람을 덮치게 돼 위험해집니다. 즉 전도가 다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전도의 안전율이 활동의 안전율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마에 대한 안정입니다. 치마에 대한 안정은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이 기초지반에 작용하는 최대 압축 응력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치마에 대한 안정이란 기초지반에 생기는 최대 압축 응력이 지반의 지지력보다 작을 경우 기초지반이 안정된다는 것인데, 즉 최대 압축 응력이 기초지반의 허용 지지력보다 작아야 합니다. 옹벽이 버틸 수 있을 만큼 지반이 탄탄해야 하는데
그것을 치마에 대한 안정이라 부릅니다. 치마가 좋지 못한 예로는 집안이 진흙이라 옹벽이 고정되지 않고 흔들려 위험해지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안이 탄탄하고 옹벽이 고정되는 것은 치마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수공입니다. 옹벽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 활동이나 전도, 치마가 일어나 붕괴를 유발하기 때문에 배수공을 설치해줍니다. 배수공은 조금씩 물을 빼주어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 배수의 불량은 옹벽의 붕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옹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입니다. 옹벽에는 쉽게 배수되는 높이에 적어도 6.5cm 이상의 지름의 배수구멍을 약 4.5cm 간격으로 나 있어야 합니다. 또 배수층의 두께는 30에서 4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옹벽 파트 문제입니다. 문제는 183쪽부터 186쪽, 문제 7번과 12번, 계산형 문제 1,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m 내외의 낮은 옹벽에 많이 쓰이는 형태는 가 중력식 옹벽, 나 캔틸레버 옹벽, 다 부축벽 옹벽, 라 석축 옹벽. 각 옹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력식 옹벽은 높이 3에서 4m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캔틸레버 옹벽은 비교적 높은 곳에 사용이 되어 6m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축벽 옹벽은 6m 이상 사용이 가능합니다. 석축 옹벽은 보통 2m 이하의 높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답은 가 중력식 옹벽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일반적인 옹벽의 설계 과정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가 뒤체험 흙의 경우 배수시설은 고려하지 않고 구조물에서 결정한다. 나 지형의 조사, 집안의 토질 조사 및 시험을 한다. 다 옹벽 각 부재의 구조체를 설계한다. 라 옹벽의 자중, 옹벽에 작용하는 토합 및 뒷체험 흙의 재하중을 계산한다. 뒷체험 흙의 경우 배수시설을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배수시설을 고려하고 세부 구조물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답은 가입니다. 계산형 문제 1번입니다. 어느 옹벽의 전도 모멘트는 950kg/m, 활동력은 1150kg/제곱미터입니다. 이 옹벽은 이러한 전도와 활동에 대해 안정하기 위해서 A 전도 모멘트, B 활동 저항력은 각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문제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전도 모멘트에서 전도에 대한 안정은 2.0 이상, 즉 전도 모멘트는 2배 이상일 때 안정이 된다는 것이므로 전도 모멘트 950kg/m 곱하기 2는 1900kg/m가 나옵니다. B 활동 저항력에서 활동에 대한 안정은 1.5 이상, 즉 활동 저항력은 1.5배 이상일 때 안정이 된다는 것이므로 활동력 1150kg/제곱미터 곱하기 1.5는 1725kg/제곱미터가 나옵니다. 이처럼 전도와 활동 각각의 안전율을 이용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안전율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형 문제 2번입니다. 어느 옹벽의 활동력이 3000kg이고 기초 집안의 마찰 계수는 0.6이다. 이 옹벽의 중량은 5000kg일 때 활동에 대한 안전 계수는 얼마인가?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옹벽을 미는 힘, 즉 활동력은 3000kg이고 옹벽의 무게는 5000kg이며 옹벽이 버틸 수 있는 정도, 즉 마찰 계수는 0.6입니다. 무게와 옹벽이 버틸 수 있는 정도를 곱해주면 옹벽이 버틸 수 있는 힘을 구할 수 있는데 다시 나온 값을 미는 힘으로 나눠주면 구하고자 하는 안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숫자를 대입해 풀어보면 5000 곱하기 0.6을 3000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0이 나오는데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문제가 활동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1.5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의 정답은 1.0이므로 안전율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